논란 중인 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기한을 두고 심사를 이어가자고 합의했습니다. 백신 접종센터에 공중보건의들이 차출되면서 농어촌 보건지소가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경남도청 공무원이 17년 만에 다시 공직에 섰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찬반 갈등을 빚던 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을 보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을 빚던 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장장 5시간여 동안 이어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찬반 논박과 정회를 이어가던 교육위원회는 기한을 두고 심사를 이어가자고 합의했습니다. 관건은 상위법 상충과 정치적 해석이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17조에 학칙은 초중등 각 학교장에 관한. 하지만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이 관여하게 돼 17조와 상충되는 부분에 이견이 컸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 관련된 모든 조례들이 쉽게 말하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정할 때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요. 법률에 충돌되는 문제는 저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충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발치해서 집행부에서 행안부를 하든지 국회를 하든지 우리 법제처에 하든지 그 법률 고문을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조례안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열된 여론에 아이들을 위한 조례안이 자칫 정치색을 입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게 민주당과 교육감이 관련된 것처럼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게 좀 이렇게 바깥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똑바로 좀 전해졌으면 싶어서 제가 사실관계 확인한 겁니다. 예, 전혀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건부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다음 심사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 지역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일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산내들 인권정책연구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경남도의회와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는 성인 정치를 위한 실험장이 아니라 신성한 교육의 현장이라며 학생자치 조례안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순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특정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조례가 쓰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 학생들에 대한 자치, 정치의 어떤 훈련을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밑에 지역의 보건을 맡아 처리하는 곳이 바로 보건지소입니다. 이곳에는 대부분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들이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파견을 가면서 아예 문을 닫는 보건지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유일한 병원인 의령의 한 보건지소. 요즘 진료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 명뿐인 공중보건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에 수시로 파견 가기 때문입니다. 접종센터에 가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 병원에 파견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렇게 하거든요. 또 다른 곳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보건지소에 의사가 아예 없어 올해는 진료를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 다 이제 파견이 되기 때문에요. 네네. 거기 업무 협조를 하러 다 가기 때문에 올해는 진료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경상남도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지역별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에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대부분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중앙 파견도 나가고 시에도 파견이 나가기 때문에 군에서 공중보건의 아니면 공무원들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병원이 부족한데 유일한 보건지소까지 문을 닫으면 어른들은 이른바 원정진료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분이 안 좋지. 남한 사람 자다가도 병이 나고 또 감기모들도 보건소 쫓아가고 우리는 저 어령에 머는 때문에 차를 안 타면 못 가거든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문 닫는 날은 말은 못 들었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사람이 한 번 가더라 해도. 경남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민간 의사를 배치하려면 연간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지원자가 없을 뿐더러 그만한 예산 확보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공중보건의 분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접종센터 등에 지원 근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지소에는 이제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진료를 못하는 날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날 예약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방역당국.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접종센터에 공중보건의가 파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농어촌 지역 유일한 병원인 보건지소는 기약 없는 임시 유업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일 경남에서 2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2일 오후 5시 기준 진주와 김해 6명, 양산 4명, 사천과 창원 각 3명, 밀양 2명, 통영 1명입니다.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감염 경로도 도내 확진자 접촉과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사망 16명을 포함해 모두 4,257명입니다. 진주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현장의 유해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9번째 발굴인데요. 아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민간인 학살 현장만 1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 유가족회는 발굴된 유해들을 제대로 안치하기 위한 추모시설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 명성면 관지리 산 72번지 화령골.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발굴 현장에선 성인 남성의 다리뼈 수십 개가 발견됐고 희생자들을 사살하는 데 사용한 카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모두 25구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버클과 단추, 반지 등이 나왔는데요. 해당 유해들은 모두 보존 작업을 거친 뒤 희생자 유족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실제 이곳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4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현장에서 묘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며 유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주의 남은 13곳의 학살 지역도 마찬가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많은 훼손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발굴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다리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뼈들이 이제 끊어져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교란된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게 아마도 예전에 여기 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제 그 묘지를 조성할 당시에 아마 유해가 건드려졌다. 유족들에게 인교된 유해들은 모두 진주 명성면에 위치한 유해 보관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관련 발굴 작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추모 공간조차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과거 청산의 가장 큰 목적이 재발 방지인데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유해들이나 아니면 이런 현장들의 모습들이 좀 교훈으로 미래 세대에게 뭔가 영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발굴된 유해의 연고를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생존한 유족들의 유전자 샘플도 수집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진실화위원회가 발족되고 그 억울한 희생이라는 게 규명이 되고 저희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서야 어느 한이 조금 풀렸습니다만 그래도 진주에 24곳에 이런 여해가 있다는 것은 과연 후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저희 감당할 것도 아니고 이는 공권력에는 학살이라고 엄리되어 있으니까 북한군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누명으로 후손들에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과거의 연좌제도 연고 찾기에 여전한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고통으로 보상금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토장 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추적도 하지 마라. 더 이상 내 거기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연좌제에 대한 고통을 아픔을 겪었는지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다고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만 9번째 발굴이 이루어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현장. 유족들은 추모 공간의 조성으로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남기고 싶다 말합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던 경상남도 공무원이 12일 복직했습니다. 1980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1988년 경남도로 전입한 이병하 주무관은 당시 전공로 경남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 11월 해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경남도청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경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이 주무관의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이 주무관은 정년까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경남도 소속 해직 공무원은 이 주무관 이외에도 김영길 전 전공로 위원장이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년이 지나 복직은 어렵지만 특별법에 따라 당시 받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감액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유니폼을 입고 업무 지시도 받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휴게 시간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는 운송사를 통해 기사에게 배송 업무를 위탁합니다. 배송기사들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운송사를 통해 차량과 번호판을 임대하거나 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일 낮 12시 55분쯤 양산시 물근읍의 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주민 61살 A씨가 베란다에 고립됐다 구조됐으며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도전을 위해 축산농가와 노후축사 이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성군과 대한한돈협회 고성지부는 12일 군청회의실에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노후축사 이전 협약식을 열고 노후축사 이전과 철거, 친환경 축산단지 건립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고성군이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5년 동안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였던 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던 영업주에게 특별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유흥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콜라텍 등 5개 업종이며 거제 지역 663곳입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치러진 경남 지역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률이 평균 81.1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1,033명이 응시해 838명이 합격했으며 초졸은 98%, 중졸은 78%, 고졸 81%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최고 득점자는 모두 11명이 배출됐고 최고령 합격의 영예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72살 임모 할머니와 중졸에 응시한 69살 이모 할아버지, 고졸에 응시한 72살 정모 할머니가 차지했습니다. 또 경남권 교도소 재소자 2명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18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의 재산세가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입니다. 김해시의 이번 정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유흥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김해에서는 660여 명의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1억 2천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집중 단속합니다. 13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모두 55건입니다. 창녕군이 화항산 일원의 치유의 숲을 조성합니다. 화항산 치유의 숲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창녕군 고안면 감리 군유림 일원의 65헥타르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숲은 올 상반기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준공이 목표로 치유센터와 숲길, 휴게시설과 함께 자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창원시가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휴업과 폐업자,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자격 조건은 창원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시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 935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26명을 모집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간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진해신항 건설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서명운동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경남도청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진하는 진해신항 예비 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 정책성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일부 지자체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늘면서 행여 외국인 혐오증이나 기피증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증오 범죄를 보고 참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